여러분, 그 미래의 휴머노이드 로봇 있잖아요. 이게 하루에 막 20번씩 방전되어서 죽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배터리 소모 속도죠. 우리가 타는 전기차 배터리는 사실 한 번 사면 10년을 거뜬히 버티잖아요. 근데 엄청난 출력을 막 쏟아내야 하는 산업용 로봇이나 방산 무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명은 고작 몇 달 만에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소비 속도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현상, 이른바 캐즘 구간에 진입하면서 2차 전지 주식들이 휘청이니까 많은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배터리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을 보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한 폭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최근 유튜브 경제 채널이나 주식 리포트 그리고 여러 전문가 인터뷰에서 쏟아진 2차 전지 주식 전망 그리고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뜨거운 광자죠. 에코프로의 한 주소를 탈탈 털어볼 겁니다. 전기차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 갇혀있던 시야를 넓혀야 할 타이밍이 온 거죠. 네, 표면적인 악재 이면에 대체 어떤 새로운 수요처가 열리고 있는지 그리고 에코프로의 주가 방어 전략 뒤에 숨은 심리는 뭔지 진짜 기술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이 모든 퍼즐 조각을 싹 다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그 거시적인 판의 변화부터 짚어보죠. 자료들이 일제히 지목하는 새로운 구원 투수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네, ESS죠. 지금 글로벌 산업의 중심축이 AI, 데이터 센터,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 첨단 산업들이죠. 근데 이 첨단 산업들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전력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전력이 정말 24시간 내내 1초의 끊김도 없이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1초라도 끊기면 데이터 센터는 그냥 마비되는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력을 안정적으로 담아두고 필요할 때 방출하는 거대한 배터리댐, 즉 ESS 없이는 이 AI 시대 자체가 굴러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한 게요. 전력이 부족하면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발전소를 그냥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막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거대한 배터리 팩을 설치해야만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은 바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사실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으려면 기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10년이 걸려요. 와, 10년이요. 당장 내일 AI 경쟁해야 하는데 너무 느리네요. 그렇죠. 비교적 건설이 빠르다는 LNG 발전소도 2년 이상 소요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 LNG 발전의 심장인 가스터빈 공급 자체가 극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하, 당장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면 국가 경쟁력이 날아가는 판국인데 뭐 10년을 느긋하게 기다려줄 빅테크 기업은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옆에 컨테이너 형태의 거대한 ESS를 연결하는 방식은 이게 1, 2년 안에 즉각적인 전력망 구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소를 짓는 그 물리적인 한계, 그 시간의 갭을 배터리가 메워주고 있는 거군요. 네, 속도전이 생명인 AI 시대에 ESS는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인 셈이죠. 게다가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에 불을 지피는 또 다른 트리거가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같은 중동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가 막 들썩이고 있죠. 맞아요. 근데 자료를 보면 이게 역설적으로 멈춰있던 전기차 수요를 다시 자극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무려 29%나 상승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거죠? 이건 소비자의 방어적 심리가 작동한 결과라고 봐야 해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핵심 석유 운송로에 긴장이 생기면 유가는 정말 예측 불가능하게 널뛰게 되거든요. 당장 주유소 기름값 오르면 그 내연기관차 유지비 부담이 팍 오잖아요. 그렇죠.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런 거시적인 유가 변동성으로부터 내 지갑을 보호하려고 충전 비용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전기차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여기서 한 출처가 제시한 되게 흥미로운 가설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이건 저희가 뭐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자료에 나온 시장 변수 시나리오 중 하나로만 청취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밀착 행보에 대한 분석이었죠. 맞아요. 화석연료를 지지하는 트럼프와 전기차를 파는 머스크가 왜 손을 잡을까? 트럼프의 강력한 중동 외교 정책이 현실화되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그런 국제 유가는 자연스럽게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유가 급등이 결국 소비자들을 전기차로 내몰아서 테슬라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강력한 동력이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와, 마치 전혀 다른 메뉴를 파는 두 식당 주인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 변화를 이용해서 둘 다 매출을 올리는 기막힌 동업을 하는 것 같지 않나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시장의 메커니즘을 아주 예리하게 관통한 시나리오죠. 화석연료 중심의 강경 노선이 어떻게 친환경 전기차의 수요를 강제로 끌어올리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단기적인 캐즘에도 불구하고 ESG라는 수요와 유가 변동성이라는 외부 충격이 2차 전지의 기초 체력을 다시 다져주고 있는 거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판이 바뀌고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죠. 에코프로의 미시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최근 에코프로 행보를 보면 자본시장의 복잡한 심리전이 막 읽히더라고요. 1년 전에 5대1 액면 분할을 하더니 최근에 다시 5대1 액면 병합을 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주식 수를 줄여서 주당 단가를 다시 5배로 높이겠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피자를 10조각으로 자르든 뭐 2조각으로 합치든 결국 똑같은 피자 한 판 아닌가요?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왜 굳이 이런 재무적 엔지니어링을 반복하는 걸까요? 기업 입장에서 뼈아픈 실책을 수습하는 과정으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호황장일 때 액면 분할을 하면 소액 투자자들 접근성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되면 사기 편하니까요. 근데 에코프로가 분할을 단행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2차 전지 업황이 꺾이는 하락장이었습니다. 주당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른바 단기 테마성 자금이랑 초단타 매매 세력이 막 대거 유입된 거죠. 아, 주가가 가벼워지니까 조그만 악재에도 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변동성만 엄청나게 커진 거군요. 이게 독이 되었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시 액면 병합을 해서 10만 원대 주식을 50만 원대 고가주로 되돌리려는 겁니다. 비싸지면 그 틱 단위로 거래하는 초단타 세력 접근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나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 저가주는 아예 투자 배제하는 규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병합을 통해 글로벌 자본 포트폴리오에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묵직한 프리미엄 주식으로 다시 포지셔닝 하려는 거죠. 아, 그냥 보여주기식 비싼 주식 이미지가 아니라 고도의 셋업 과정이었군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의 실제 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전망이 극명하게 갈려요. 어느 쪽 말이 더 설득력 있나요? 일단 긍정론자들은 시장 턴어라운드에 베팅합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리튬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유럽연합이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다시 밀어붙이니까 수요가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음봉 매수를 해라. 목표가를 30만 원, 높게는 50만 원까지도 부르더라고요. 네, 반면에 신중론자들의 경고는 약간 등골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자료 봤어요. 16만 7천 원의 에코프로를 물린 투자자 상담 사례요. 거기서 전문가가 반등 기대하지 말고 14만 원을 절대적인 손절 라인으로 잡으라고 하잖아요. 운 좋게 본전 오면 미련 없이 던지라고. 심지어 14만 원 지지선 무너지면 심리적 방어선인 10만 원 아래로도 끝없이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죠. 와, 10만 원 아래요. 진짜 무서운 경고네요. 왜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신중론의 핵심은 그 과거의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2023년에 비정상적인 폭등장에 형성된 밸류에이션을 지금의 둔화된 성장에 대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중국산 LFP 배터리랑 경쟁하면서 마진 압박도 심하게 받고 있으니까요. 네,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주가를 방어할 수 없다는 아주 냉정한 현실 진단입니다. 다국 주식 수랑 늘렸다 줄이는 이런 심리전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네요. 치열한 가치 논쟁을 잠재울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남들이 못 따라오는 압도적인 기술력뿐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실력이 증명해야죠. 그래서 자료들에서 유독 비중 있게 다뤄진 기업 LNF. LNF의 기술적 성취를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회피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서 LNF 위치가 돋보이던데요. 지금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 딜레마가요. 저렴한 LFP 배터리를 원하는데 중국산을 쓰면 미국 보조금을 한 푼 더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완벽한 탈중국 생태계가 절실하죠. 거기서 LNF가 국내 양극재 기업 중에 유일하게 올해 3분기에 LFP 양산 체제를 갖췄잖아요. 삼성 SDI랑 무려 3.2조 원 규모 계약도 맺고요. 네,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다 입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주목할 건 탈중국 LFP도 훌륭하지만 진짜 기술의 정점은 울트라 하이니켈입니다. 아, 니켈 함량 95% 이상이라는 그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나 막 순식간에 화력 뿜어내는 레이저 방사문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죠. 맞습니다. 이 니켈 함량이라는 게 배터리의 폭발적인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거든요. 로봇이 무거운 짐을 번쩍 들거나 레이저 무기가 빔을 쏠 때는 정말 찰나의 순간에 괴력을 뿜어내야 하잖아요. 일반 전기차가 묵묵히 달리는 마라톤 선수라면 이 울트라 하이니켈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에 쓰는 역도 선수 같은 거네요. 근데 95%라는 숫자가 왜 그렇게 다른 기업들이 넘보기 힘든 장벽인 건가요? 양극재를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니켈이 90%를 넘어가면 그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하던 다른 원소들 비중이 확 줄어듭니다. 아하, 그러니까 뼈대가 부실해지는 거군요. 정확해요. 구조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에 열이 발생하면 양극재 건물이 무너지면서 산소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와, 그게 바로 산소랑 만나서 불타는 그 무서운 열폭주, 화재로 이어지는 거네요. 에너지를 많이 담으려다 건물이 붕괴하는 격인데 LNF는 이걸 어떻게 막은 건가요? 여기서 LNF만의 독보적인 코팅 기술이 나옵니다. 불안정한 하이니켈 입자 표면에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단위로 균일한 코팅을 입혀요. 내부에서 산소가 이탈하는 걸 원천 차단하는 나노 방어막을 씌운 거죠. 대박이네요. 경쟁사들도 뭐 80, 90% 대역에서는 잘하지만 95% 극한 환경에서 그 폭발적인 출력과 구조적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은 건 LNF가 유일하다는 거군요. 네, 그 까다로운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의 심장으로 LNF를 선택한 명확한 이유입니다. 원자 단위에서 열폭주를 막는 기술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근데 이런 최전선의 소재 기술도 중요하지만 생태계 전체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거대한 대장주들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배터리 산업의 최종 포식자들이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외국인들이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막 5% 이상 쓸어 담았다는 데이터가 있었어요. 네, 이 자금 이동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에너지 안보입니다. 현재 배터리 생산 1위가 중국 CATL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국가 명운이 걸린 AI 데이터 센터나 핵심 통신망에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 이건 안보를 적대국에 그냥 내어주는 자살 행위거든요. 아, 그러니까 CATL을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기술력, 양산 능력 다 갖춘 비중국 진영의 유일한 대안이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뿐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이 지정학적 프리미엄에 대규모 베팅을 하는 거고요. 삼성 SDI도 뭐 ESS 압도적 1위에다가 최근에 스페이스X랑 우주 탐사용 배터리까지 논의 중이고요. 근데요, 자료 보면서 제가 가장 의아해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홀딩스예요. 네, 포스코 핫하죠. 솔직히 전체 매출에서 2차 전지 소재 비중이 5%도 안 되는 그냥 철강 회사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제일 묵직하고 안전한 투자처로 포스코를 꼽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울트라 하이니켈, 우주 배터리 이러면서 최첨단 과학 얘기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소금물 푸고 호주에서 땅 파는 원초적인 자원 기업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 구식산업처럼 보일 수 있죠. 마치 골드러시 때 금 캐는 대신 곡괭이 파는 철물점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2차 전지 산업의 진짜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아, 권력이요? 광산에서 돌 캐는 게 전부가 아닌가요? 네, 단순히 리튬 원광을 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원광을 배터리에 쓸 수 있는 고순도 리튬으로 정제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 리튬 정제 시설의 60에서 7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하, 호주에서 아무리 캐내도 결국 중국으로 넘어가서 정제를 거쳐야 배터리가 되는 구조군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한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중국 거친 리튬은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아,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포스코는 광산만 있는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추출하고 자기네 공장에서 직접 정제해서 최종 양극재까지 만드는 완벽한 탈중국 풀밸류 체인을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자 완성한 기업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무리 배터리 잘 만들고 LNF가 95% 코팅 기술 있어도 중국산 안 섞인 청정 리튬 공급 못 받으면 공장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포스코는 무거운 철강 회사가 아니라 첨단 배터리 생태계가 무조건 통과해야 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톨게이트를 쥐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인 겁니다. 야, 기술의 혁신도 결국 자원의 통제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군요. 오늘 파헤쳐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시장은 뭐 단순히 전기차 몇 대 덜 팔렸다는 표면적인 우려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네요. 네. AI 전력망 지탱할 ESS부터 에코프로 딜레마, LNF 기술, 그리고 포스코의 안보 전략까지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은 끝난 게 아니라 그냥 다목적 괴물로 진화하기 위해서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중이었군요. 캐즘이란 단어 뜻 자체가 원래 혁신 기술 대중화전의 침체기니까 옥석 가리기가 끝나면 로봇과 우주로 이어지는 슈퍼 사이클이 오겠네요. 네. 진짜 펀더멘털을 가진 기업들만이 그 다음 페이지에 탑승하겠죠?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오프닝에 던졌던 로봇 배터리 이야기로 오늘 심층 분석의 마지막 퍼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같은 로봇 수억 대가 일상에 투입되면 아까 자동차랑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속도로 배터리가 소모되고 버려진다고 했잖아요. 네, 불과 몇 달 만에 수명이 끝날 수도 있죠. 그렇다면요. 다음 투자의 거대한 테마는 단순히 배터리를 누가 더 잘 만드느냐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로봇 배터리 실시간으로 교체해주고 쏟아져 나오는 폐배터리에서 그 귀한 코발트, 니켈, 리튬 완벽하게 추출해내는 거대한 재활용 인프라 시스템. 맞습니다. 그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 배터리 순환고리를 장악할 기업이 누구일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네, 원자재 채굴부터 재활용까지 배터리의 무덤을 새로운 황금 광산으로 바꿀 그 기업이 2차 전지 챕터 2의 진정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이 엄청난 속도로 버려질 배터리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새로운 목적지가 또 하나 추가되는 셈이죠. 맞습니다. 2차 전지 끝났다고 내비게이션 꺼버리기엔 우리 앞에 열린 도로가 너무나 넓고 역동적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투자 시나리오에 오늘 살펴본 로봇, 안보, 그리고 재활용이라는 키워드가 꼭 추가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노이즈 속에서 진짜 숨겨진 금맥을 발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